안녕하세요.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 지음 시작하겠습니다. 분노의 불꽃으로부터 도망쳐라. 나를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찾지 말고 나 스스로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즐거운 학문. 질투로 인해 맹수가 되어버린 사내. 프랑스어로 르상티망이라는 말이 있다.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반복되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상태를 말하는 이 단어는 현대인들의 가슴에 도사리고 있는 막연한 분노 또는 질투를 의미한다. 나는 예전에 벤츠 자동차나 호화 전원주택같이 일반인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투세란 이름의 위자료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20대를 너무도 궁핍하게 보낸 나한테는 그런 감정이 너무나도 절실했다. 가진 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 때문에 막연한 분노가 일었던 것이다. 나카지마 아스시의 산올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이 글은 분노로 인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내의 고백을 통해 막연한 분노나 질투심이 인간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한다.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은 이징은 진사시험에 급제하면서 입신 출세의 꿈에 부풀지만 변변찮은 직분과 녹봉에 좌절하고 시리의 나라를 보내게 된다. 어릴 적부터의 꿈꿔온 대로 만천하의 명성을 드높이며 화려하고 풍족하게 살려면 명망 있는 시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는 간직을 떨치고 나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맞닥뜨린 현실은 찢어지게 가난한 일상이었다. 시인으로서 전혀 꽃피우지 못하는 자신의 재능에 실망하면서도 어떻게든 뭔가를 이뤄보려 발부둥치는 그를 세상은 너무도 가혹하게 절벽 끝으로 몰아세웠다. 이징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미간말직으로 복직했는데 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그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며 무시했던 자들이 그보다 훨씬 높은 직위에 올라 떵떵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보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할수록 그런 능력과는 별개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질투를 느낄수록 그의 삶은 나락으로 치달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어느 날 미친 듯이 울부짖다가 아예 종적을 감추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원참이란 사람이 승진하여 영남 지방의 임지로 가기 위해 어느 산골짜기를 지나게 되었다. 산속을 지나가는 도중에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덮치려 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것은 1년 전에 사라진 이징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진사시험에 합격했던 친구 사이였다. 원참이 이징에게 어떻게 호랑이가 되었는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 어느 날 밤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정신없이 뛰어나갔다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어느 개울가에 당도했는데 강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온몸이 털로 뒤덮인 호랑이로 변해 있었다네. 내가 짐승으로 변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당장 죽을 결심을 했지만 토끼 한 마리를 본 순간 그 생각은 잊어버렸고 잠시 후 내 입은 이미 토끼의 피로 푹 젖어 있었다네. 그 뒤로 하루에 얼마 동안은 인간으로 돌아와 예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떠올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네. 그리하여 얼마 전까지는 내가 왜 호랑이가 되었는지를 탄식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찌해서 예전에 인간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두렵고 비통한 일인가. 이징은 높은 벼슬에 올라 임지로 향하는 옛 친구의 얼굴을 부른 듯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나는 시로서 명성을 얻고자 했으면서도 스승을 찾지 않았고 성공을 바라보면서도 벗들과 더불어 공부에 온몸을 던지지도 않았네.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그 잘난 자존심이 바로 맹수였던 것일세.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는 달리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반감이 그를 망쳤고 자기보다 못한 자들의 성공에 분노와 질투를 참지 못하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증은 바로 르상티망의 불길에 희생된 전형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부족한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데 크게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이 발동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정처럼 합병으로 키워버리면 자기 자신도 감당을 못할 맹수가 될 수 있다. 분노나 질투에 휘말리게 되면 좋은 점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인 것에도 눈을 감아버리는 습성이 생겨 종국에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느상티망의 싹을 어떻게 잘라내느냐. 바로 거기서 니체가 말하는 초인으로 가는 길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를 얻는 법. 보통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삶을 더욱 견고하게 지탱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다. 열등감도 그중 하나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앞서 달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뒤떨어지는데도 나중에 보면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다. 부족이나 결핍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강하게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열등감에서 비롯된 에너지는 다루기가 무척이나 힘들다는 점에서 핵 원료와 비슷하다. 그로 인한 감정들을 세상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심으로 발동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감정의 씨앗을 버리면 전혀 힘이 나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을 쓰지 못하는 구약 속 인물 삼손처럼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버리면 힘을 모조리 잃고 마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으니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복수심이나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그들을 지배하고 싶다는 권력욕 등 부정적인 에너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처럼 부정적인 에너지의 삶을 맡기면 그 끝은 반드시 파열음을 내며 부서지게 되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건 우리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 속에 없는 것들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타인을 부정하는 힘을 자신을 개성하고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바꾼다면 어떨까? 타인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를 그것 자체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보다 나아지겠다고 결심하고 밤낮으로 매진한 끝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서정가의 성공학 책에 곧잘 등장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노력 부족을 타인이나 세상에 책임 전가하고 그로써 끝을 낸다면 정말 큰 문제다. 다른 존재를 부정하는 힘이 나로 하여금 미래로 달려가게 하는 활력이 아니라 변명으로만 작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니체는 지금의 자기가 싫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간이 되고 싶다면서 현재의 자신을 경멸하거나 스스로에게 반발하는 태도를 가장 경계했다. 니체가 자신의 숱한 저서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책이라고 말하는 즐거운 학문에 이런 말이 있다. 똑같은 것을 대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얻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를 능력 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촉발된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찾지 말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지금은 스스로의 생각에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해도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며 맹목적으로 돌진하지 말고 부질없는 분노나 질투에 휘둘리지도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산골짜기를 헤매는 맹수가 되지 않는 길임을 잊지 말라는 충고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